네, 안녕하세요. 약드랩의 칼룰입니다. 자, 여러분들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탄고지나 뭐 이런 다이어트가 유행을 타면서 탄수화물은 적이다. 탄수화물을 좀 멀리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예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아내가 탄수화물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야, 그러면 신경이 엄청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야 아니 큰일 났는데 여기서 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 보니까 좀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 탄수화물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한 40대 뭐 50대 되시면은 여러 가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생기면서 이런 만성 질환, 그 대사 관련된 질환들 때문에 뭐 병원이나 약국하면은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쌀밥, 빵, 밀가루 뭐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줄여봐라, 뭐 이런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탄수화물은 적이다, 몸에 안 좋다 생각을 하셔서 아예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뭐 샐러드나 이런 걸로만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예전에는 어떤 수렵, 채집 활동을 하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걸 재배하게 되면서, 자, 이런 어떤 에너지원이 풍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옛날에 비해서 농경사회 이후에 그런 곡물의 섭취가 많아지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쌀물 하니까 뭐 밥이라든지, 뭐 서양에서는 이제 밀가루 음식들이 또 많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즐겨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많은 탄수화물을 커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몸이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오면서 당뇨가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피곤하고요. 굉장히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피로해지고, 또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떤 우울증이 올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또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탄수화물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회 이후에 너무 많은 그런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을 줄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지만은 뭐 예를 들면 한 3분의 1은 덜어내고 3분의 2 정도만 드신다든지, 우리가 이제 한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찬에도 탄수화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밥과 이런 어떤 반찬들, 사이드 메뉴들을 같이 적절하게 잘 충분하게 드신다면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치죠. 뭐 칼국수 집에 갔다고 칩시다. 칼국수를 먹을 때에도 칼국수만 먹는다기보다는 거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도 주고, 뭐 겉절이도 주고, 뭐 깍두기도 주고, 그런 반찬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제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면서 우리 몸에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천천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런 부담을 좀 덜 느끼겠죠. 또 탄수화물,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쌀밥보다는 좀 잡곡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식사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간식들을 먹게 되는데, 그 간식들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식의 분자는 밀가루 분자죠. 그런 식으로 밀가루 음식들, 여러 가지 뭐 스낵 종류들, 뭐 빵, 떡 이런 거 다 밀가루, 그렇죠?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안 되겠죠. 이런 걸 줄이면서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시면은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거든요. 또한 추가로 탄수화물은 우리 장내 미생물 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을 안 드시게 되면은 장 환경에도 안 좋거든요. 제가 앞서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은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탄수화물은 장내 미생물들, 유익균들, 유해균들이 섞여 있는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잘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끊게 되면 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대사 질환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나 이런 면역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리 활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주변에도 탄수화물을 오늘부터 끊었다, 탄수화물 안 먹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만나 뵈면은 예민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게 되면은 뭐 피로감이라든지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를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